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랑하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5일 올겨울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가 내린 12월의 첫 번째 수요일. 저는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입니다. 이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삶의 정보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이죠.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영화 라디오스타 OST 중에서 비와 당신 박중훈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영화 라디오스타 OST 중에서 박중훈 씨 목소리로 비와 당신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12월, 며칠 전에 그 겨울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 우리 상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제 그러나 오늘도 많은 고객님들이 우리 시장을 찾아주실 거라 기대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도 들으시고 또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노래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가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용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겠는데요. 먼저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바람에 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어요. 기온은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나 낮습니다. 이렇게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서 평년보다도 3도가량 낮을 때 한파특보가 내려지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3도가량 더 낮은 곳이 많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더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그러나 내일 포근한 남서풍이 불면서 약간은 오르겠지만 금요일은 서울이 영하 9도, 토요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서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코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모두 3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에서 열리는 행사 등 여러가지 구리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관련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사연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코너. 혹시라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010-2187-2902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올 건데요.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김영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문세 옛사랑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김영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문세의 옛사랑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느새 벌써 시간이 12월에 와 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고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각종 송년 모임으로 분주한 이때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신청하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문득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코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에서는 구리시의 유용한 정보 그리고 소식 등을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관련인데요. 전화로 대출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일단 의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한 어플을 설치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리고 대환 대출을 위해서 당신의 대출 상환 능력이 필요하니 얼마를 송금해봐라. 그리고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을 조사해야 되니까 돈을 인출해서 안전한 계좌를 알려줄 테니 보내봐라 등등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럴 때 마침 이런 전화가 오면 누구나 귀가 이제 솔깃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 이런 짓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범죄에 피해 보신 분은 경찰서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요. 구리 전통시장 여성 화장실에 이상 음원을 감지하는 지능형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구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여성분들은 특히나 안심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 안전자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장비 설치에 따라서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능형 이상음원 감지장치와 비상벨 그리고 경광 등으로 구성된 이 감지장치에서 비명소리 등 비상상황이 감지가 되면 구리경찰서 상황실과 연결이 되어서 즉각 출동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구리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우리 여성 고객님들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구리시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오실 건데요. 이승철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리고 럼블피쉬 사랑은 늘 도망가 두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리고 럼블피쉬 사랑은 늘 도망가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보내드리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 노래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가끔씩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실 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코너 들어갈 시간인데요. 네,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스쿠터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쿠터 하면 그 오토바이인데 작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모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기념으로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스쿠터, 즉 작은 오토바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주공항 근처에서 스쿠터를 대여하고 협재 해수욕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커브를 돌다가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치료 후에 김모 씨가 가입해 두었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륜차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모 씨는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행지에서 평소에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시는 분인데 여행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시다가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나 뭐 이런 것들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행지에서 타던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되었을 때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이분이 김모 씨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원래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오토바이를 탄다고 말씀을 안 하신 그런 분이신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보험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직업이 되셨거나 오토바이를 취미로 타시거나 하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해야 할 사항은 직업이나 하는 일이 변경되었거나 이분처럼 이륜차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륜차를 계속해서 타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소에는 전혀 이륜차 이용이 없지만 친구에게 일회성으로 빌려서 운전한 경우나 이분처럼 여행지에서 이동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김모 씨처럼 여행 중 빌려서 혹은 관광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회사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륜차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피보험자는 계속적으로 이륜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결국 보험 가입 후에 직무나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안 타던 오토바이 같은 것을 타게 된다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를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앞에 분처럼 일회성으로 빌려서 탄 경우나 여행을 가셨다가 이동수단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탄 것은 통지할 의무가 없고, 또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을 때는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것을 주장하여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오늘은 이륜차 관련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포지션 너에게, 그리고 조정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네, 노래 두 곡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포지션의 너에게, 그리고 오랜만에 들으시죠. 나중에 들으신 곡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가 진행하는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벌써 마지막 코너 들어갈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 지금 40대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IMF 사태라고 아시죠? IMF 사태를 다룬 영화인데요.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1997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호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때에 곧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연 씨는 영화에서는 김혜수 씨가 나오는데요. 이 사실을 보고하고 정부는 뒤늦게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한 비공개 대책팀을 꾸립니다. 한편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기의 시그널을 포착하고 과감히 사표를 던진 금융맨 윤정학, 영화에서는 유아인 씨가 연기하죠. 윤정학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투자하는 역배팅을 결심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작은 공장의 사장이자 평범한 가장 갑수, 영화에서는 허준호 씨가 연기하는데요. 공장을 운영하던 갑수는 경제 위기를 알지 못한 채 대형 백화점과 어음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소박한 행복을 꿈꾸게 됩니다.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대책팀 내부에서 위기 대응 방식을 두고 시형과 재정국 차관을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혜수 씨가 연기했던 시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MF 총재가 협상을 위해서 비밀리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를 앞두고 위기를 막으려는 사람과 위기에 베팅을 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와 가족을 지키려고 평범한 사람. 당시 1997년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약 20년 전 우리나라는 대단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대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은 그냥 되던 시기였고요. 당시에는 국민들의 80% 정도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경기도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도 심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위기는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 그리고 은행까지도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고, 또 부도가 나지 않은 대기업들도 월급이 며칠씩 또 몇 달씩 밀린 곳도 있었으니까 작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그날의 긴박함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현장감 있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하나가 돼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장롱 속에 있던 아이들 금반지까지 우리가 팔아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려는 온 국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극복했던 사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접하면서 당시 저는 20대 중반이었고 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을 잘 몰랐는데요. 그 당시 가장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정말 잘 견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의 오늘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잘 단결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신 모든 분들께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양인의 목소리입니다. 상록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양희은의 목소리로 상록수 들려드렸습니다. 항상 나라가 어렵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힘이 돼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어느덧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12월 송년 모임으로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18년 12월 5일 남은 시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석의 일어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